분노. 나를 파괴하는 비상벨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즉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참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취급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분노는 콧물이나 재채기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금 경계선이 침해당했다고 알려주는 아주 원초적인 보호 신호입니다. 분노는 나를 망치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울리는 내면의 비상벨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면 분노는 나와 타인을 모두 살리는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몸과 뇌에서는 생각보다 정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순간에는 논리보다 공격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몸은 마치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듯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받는다는 느낌은 몸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때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 분노는 더욱 거칠어지고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분노는 마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뇌와 신체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는 생존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가 나는 걸까요? 분노의 시작점은 대개 나를 중심으로 한 기대와 현실의 어긋남에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 지점,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여기는 기준이 무너질 때 분노는 치밀어 오릅니다. 보복 운전이나 막말처럼 물리적 심리적 영역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띱니다. 특히 타인을 나와 동일시할수록 분노는 커집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기준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낮은 자존감과 내면의 상처입니다. 외모, 학벌, 경제력처럼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건드릴 때 유난히 예민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이나 허기처럼 신체 컨디션까지 나빠지면 분노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는 자신을 보며 또다시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분노는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밖으로 향하면 폭력과 공격이 되고 안으로 향하면 무기력과 우울이 됩니다. 습관적인 폭언과 위협 혹은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수동적 공격은 이미 분노가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착하고 친절한데 가족에게만 유독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욕구 속에서 분노를 계속 눌러 담다 보면 그 감정은 저축처럼 쌓였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가진 그림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분노가 완전히 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표출되지 못한 분노는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어 우울, 중독,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역시 사실은 해결되지 못한 분노의 가장 아픈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잘 내는 법을 배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편도체가 이성을 납치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독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거나 자리를 벗어나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뇌의 주도권은 서서히 이성에게 돌아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찬물로 세수를 하는 단순한 행동도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객관화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화가 났구나. 배가 고파서 더 예민해졌네라고 스스로의 상태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에너지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화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살펴봅니다.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기대, 안전하고 싶었던 두려움. 분노는 언제나 이 욕구를 대신해 소리치는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표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과 느낌,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들춰내거나 인신공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바를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너는 왜 항상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는 나 화법은 갈등을 대화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분노의 뿌리를 다루기 위해 호흡과 내면 탐구를 병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 숨이 드나드는 감각에 집중하고 내쉴 때마다 몸 안에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후 나를 화나게 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그 말에 그토록 반응했을까? 내 안에 어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일까? 이 질문 끝에 자신을 탓하기보다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가 분노를 적에서 동료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와 나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상처와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평온하게 지킬 힘이 있다. 결국 화는 타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안의 규정에서 일어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춰 서서 내 안에 어떤 욕구가 결핍되었는지, 어떤 콤플렉스가 건드려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깊은 호흡과 관찰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할 때 분노는 나를 망치는 불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불빛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마음의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을 더 다정하게 사랑하는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결국 화라는 감정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마음학교가 응원합니다.